조선별난사. 사실상 일본의 지배가 시작된 을사늑약. 한일협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리는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일본 제국에 대한 외교권 양도 및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보호국으로 전락해 사실상 반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결될 당시에는 양국이 합의한 명칭이 없었고, 제2차 한일협약은 나중에 임의로 붙여진 명칭인데 비합법적이고 강압적으로 맺어져 늑약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했는데,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9일 인천에 상륙하고 다음날 서울을 점령했는데, 하야시 곤스케 공사는 오우배와 초홈이라는 장사꾼을 통해 외부 대신 이지용을 1만 엔으로 매수했습니다. 또한 군부 대신 이근택을 협박해 일본에 협조하도록 만들었으며,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 히카루는 탁지부 대신 이용익을 납치해 일본으로 압송하고 육군 참장 이학균 등을 서울에서 추방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하야시는 일본군을 이끈 이노우에와 같이 경운궁에 들어와 이지용과 일본군의 한반도 내주둔과 사용을 허가하는 한일의 정서를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22일에는 외부 대신 서리 윤치호와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노타로와 외교고문 더럼 스티븐스를 두어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만주에서 계속되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열강으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카츠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으로 인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02년 1차 영일동맹에서 약속했던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없애 일본이 대한제국 지배를 동의받았습니다. 그리고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걸림돌이었던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청일 전쟁부터 이어진 한반도 침략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과정. 일본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약 체결에 나섰습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10일 고종을 아련해 일본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천황의 친서를 전달하지만 고종은 거절했습니다. 5일 후인 15일 다시 고종을 아련해 조약 체결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부되었고, 16일에는 머물던 손탁 호텔로 내각 대신들을 불러 조약 체결을 회유하지만 대신들은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17일 아침 서울에 주둔하던 일본군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을 경운궁 주변에 배치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제국을 압박했습니다. 오후 3시경의 어전회의 중 이토가 다시 고종에게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 아련을 청했지만 고종은 인후염이 있다며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어진 강요회의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가 대신들을 협박했으나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부결되고 일본 측 요구를 거절한다는 합의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경운궁 내부에 일본군을 진입시켜 건물 곳곳에 배치시켰고, 강요회의를 연기하라는 고종의 어명을 이토에게 전달하러 가던 국내부 대신 이재극을 잡아가도 회의 연기를 무마시켰습니다. 오후 8시가 되자 이토는 주한 일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일본군을 회의장 안까지 진입시킨 뒤 자신이 강요회의를 주재했고 고종이 강요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강요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으나 일본의 강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 대신 이완용이 처음으로 찬성의 뜻을 말했습니다. 이완용이 찬성하자 내부 대신 이지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도 여기에 동조했는데, 이 사태를 참지 못한 한규설이 회의장을 뛰쳐나가 고종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일본군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강료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18일이 되자 반대하던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은 조약문 수정을 전제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대신 박재수는 황제의 명령이라는 책임의 피성 발언을 하면서 찬성해 5명의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져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조약 날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세와 외부 대신에 도장이 있어야 할 조약 날인에 국세는 찾을 수 없어 찍히지 않고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 찍혔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 을사늑약에 대해 제일 먼저 유림들이 경로에 격렬하게 맞섰는데 특진관 이근명이 을사오적의 처벌을 주장했고 그 외에도 숱한 뜻 있는 조신과 유생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 황제인 고종에게 자금성 함락 이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한 것을 비유하며 만사가 불여해하면 고종은 명나라 숭정제처럼 순국할 각오도 없냐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모조리 죽일 것을 청했으며 아직 외국 공사들이 귀국하지 않았고 고종이 조약에 인준한 바 없으니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을사 조약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조신과 유생들이 만국 공법을 거론하며 오적을 탄핵했고 조약의 무효성을 강변했으나 고종은 그대의 말이 공분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 충정을 이해한다고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토가 고종을 아련하던 11월 28일 시종부 무관장 민영환이 2차례 상소했으나 고종은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경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왜 모르겠는가? 속히 물러가라며 이를 물리쳤습니다.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28일 양력 세 번째 기사 1905년 대한 광무 9년 민영환이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시정부 무관장 민영환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두 재상의 뒤를 따라 속히 역적들을 처단하고 강제 조약을 돌려보내는 일로 한번 호소하고 재차 호소하였지만 아직 유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두 재상을 본직에서 파면한다는 칙지를 받고 파면당한 재상은 의리를 지켜 함께 나갔지만 신들은 의리가 따로 있어 같이 물러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다시 연명으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넓고 깊이 살펴 빨리 처분을 내려 매국 역적들을 처단하고 다시 강직하고 충성스런 신하를 선발하여 외부 대신으로 임명하여 성명을 내고 회동하여 단판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야 강제 체결된 조약이 폐지되고 나라가 보존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여러 번 치교하였으니 이해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경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왜 모르겠는가? 속히 물러가라. 다음날 이토가 한국을 떠났고 그 다음날 민영환이 자결했으며 갑신정변으로 처형된 홍영식의 형인 홍만식도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 항거했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며칠 계속된 대신들의 복합상소에 대해 고종황제는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조병세와 이근명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문외출송을 시키도록 명했습니다. 결국 조병세의 활동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12월 1일 조병세는 아편을 먹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학부지사 이상철, 평양진의대 상등병 김봉학, 경영관 송병선이 잇따라 자결했고 나철 오기호 등이 암살단을 결성해 처단에 나섰으며 기산도는 이근택의 집에서 그를 난자했으나 이근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철이 지휘하는 암살단의 권중현 저격이 있었으나 실패했고 전 참판 민종식이 일으킨 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열흘이나 버티면서 격렬히 저항했으며 그 외에 전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나서 항거했습니다. 조약의 분계의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런 글을 발표했고 장지연은 이후 태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변절의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주필로 친일 성향의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변절한 이유를 국가가 망해가는데 탄식을 해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처벌만 하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랬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제2기 의병인 을사의병이 일어나 이후 몇 년간은 사실상 전쟁터였다고 봐도 무방한데 고종은 양반 의병장들에게 밀주와 군자금을 보냈으며 거병하지 않은 유생들에게도 거병을 촉구하며 일본에 맞섰습니다. 게릴라전 위주의 의병들이 군수를 터는 건 식은 죽먹기였지만 1907년 정미 7조약에 의해 고종이 퇴위하면서
대한제국 군대의 산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무참한 학살을 거친 뒤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했습니다. 을사조약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충격이 커서인지 경술국치의 파장은 을사조약 때만 못했다고 하는데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고 고종은 헤이그 국제회의장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 공작과 열강의 무관심의 무위로 돌아갔고 이것을 빌미로 일제는 이완용을 앞세워 고종을 협박해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천천히 대한제국을 멸망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기울어져 가던 대한제국의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이 조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약이 체결된 순간 대한제국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1905년 12월에서 1910년 8월까지의 기간을 일제 통치 기간에 합쳐 일제 통치 40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906년 영국 런던 트리뷴의 더글러스 스토리 기자에게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문서가 보내져 보도되었고 대한매일신보에 인용되어 다시 보도되었는데 아래는 문서의 현대어 번역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사신과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개조는 황제께서 인정하고 윤허하신 바 없으며 또한 친히 곡세를 찍지도 않으셨다.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멋대로 공포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황제께서는 독립적인 군주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해하시지 않는다. 일본의 외교권에 대한 억지 조약도 근거가 없는데 내정상의 단 한 건이라도 어찌 인준하겠는가.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서 주재함을 허가하지 않으시고 황실의 권한을 조금도 외국인이 멋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황제께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외교를 이전과 같이 보호해 줄 것을 원하며 그 기한은 5년으로 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실인지 위조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일본의 영향 아래 있던 한국 정부에서는 즉각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일부에선 경술국치보다 이 조약의 체결을 더욱 치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상 을사조약 시점부터 대한제국은 미승인국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을사조약으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자강회의 활동을 들 수 있고 그맞게 민족주의 학교 설립, 근대 예술의 등장, 민족주의계 종교운동 등이 생겨났습니다. 초대 조선 통감은 이 사건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는 이후 일본 추미런 의장이 되었다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중국 하얼빈역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경술국치로 이어지면서 한국 동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확대 개편되어 1945년 8.15 광복때까지 한국을 3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을사늑약에 얽힌 뒷이야기들. 을신연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을신연은 을사년에서 온 말로 소설가 이해조가 순 한글로 을사년스럽다고 1908년에 쓴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을사조약에 반대한 참정 대신 한규설은 궁에서 결사 반대를 하다 일본군에게 감금되었고 감금이 풀리자 즉각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을 제외하고 전원을 해임시켰지만 자신이 오히려 해임당했습니다. 을사조약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큰 데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본과 맺은 한일 기본조약 중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은 무효다라는 구절이 있어 어차피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 측에서는 기존 조약 및 협정을 원천 무효라 주장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차관이 급했던 한국이 양보해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다. 2015년 도츠카 에타로 전 뉴코쿠 대법과 대학원 교수가 을사조약문의 원문이 조약을 나타내는 제목이 없고 조약에 관한 비준 필요서를 따라 조약이 무효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대한 역사적인 치욕을 새기기 위해 11월 17일 오늘날의 순국선열의 날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추모절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사실상 일본의 지배가 시작된 을사늑약이었습니다.